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황보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을 읽는 게 힘든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난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독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선생님은 서울 우리 아이 정신건강의학과 유한익 원장님입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한익이라고 합니다. 광진구에 있는 서울 우리 아이 정신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익 선생님은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난독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만큼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오늘 이 방송이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난독증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사실 난독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습이 어려운 아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그러면 무조건 난독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난독증은 이제 특정 학습 장애라고 하는 소아정신과 질환의 읽기 장애의 또 한 유형입니다. 그럼 특정 학습 장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특정 학습 장애는 지능이나 또 여러 가지 신경학적 손상, 시지각의 문제, 청각의 문제, 그리고 또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특정한 학습 기술이 부족해서 읽기, 수학, 쓰기,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진단군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우리가 쓰고 있는 DSM 진단에 의하면 읽기 자체, 해독이라는 부분과 또 그로 인한 독해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애들을 특정 학습장애, 읽기 장애라고 하고요. 이들은 이제 주로 또래 집단보다 읽기 성취도가 떨어지는데, 성취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느냐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런 특정 학습장애 중에 읽기 장애 안에 해독 문제가 주 원인이 되어서 결국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을 일컬어서 난독증이 되겠고, 특정 학습장애, 읽기장애의 한 85에서 90% 정도가 난독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일찍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취학 아동들이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요즘 글자를 좀 일찍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일단은 글자 읽기나 배우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고, 책을 굉장히 싫어하고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어떤 읽기 능력이 아이의 다른 능력, 예를 들어서 세마는 능력이라든지 시지각 능력이라든지 사회성과 같은 아이의 다른 능력에 비해서 현저히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 글자를 가르쳐도 잘 습득이 안 되면서 또 쉽게 잊어버리고 혼동하는 그런 것들이 저학년 아이들의 난독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유명 배우 톰 크루즈를 포함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난독증을 좀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흔한 병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약간 언어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5% 전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난독증은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애를 글자 공부를 더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원인인가요? 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학습 장애라고 하면 공부를 아주 현저히 못하는 애들을 말합니다. 엄격하게 보는 데는 5%, 그리고 보통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은 15%. 전체적으로 읽기 능력이 하위 15%의 밑에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그냥 단지 게을러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난독증은 왜 생기냐면 결국 읽기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뇌의 기능인 의문 인식 능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관련된 토리값과 글자의 모양을 분별하고 조작하는 그런 또 왼쪽 측두엽과 두정엽의 연결 부위 문제, 그리고 이제 일견 단어라 그래서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딱 보면 그냥 한번 읽게 되는 단어가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좌측 후두부랑 측두부 연결 부위에 있거든요. 그런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의문 인식 능력과 일견 단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난독증의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고, 이런 뇌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증상들이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병원에 오면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제 난독증이라는 것은 다른 원인이 일단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능의 문제라든지 신경학적 문제, 또 환경적 문제를 먼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꼼꼼히 병력 청취를 하고 진찰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배제할 수 있는 진단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고, 또 다른 주의력 문제라든지 우울증과 같은 공동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질환을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능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서 지능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읽기가 어렵냐,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읽기평가는 종합 읽기평가가 있거든요. CALT라는 걸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주의력 문제가 같이 의심되면 주의력 검사도 같이 많이 시행합니다. 학년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 글자를 아예 못 읽는다기보다는 글을 읽는 게 좀 느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년이 높은 아이 중에서 난독증을 좀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특별히 혹시 구별해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글자가 비교적 배우기 쉽고 학구율이 높은 나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기를 가르치는 이런 나라는 난독증을 선별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글을 못 읽는, 습득이 안 되는 경우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글은 다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보통 고학년은 특징적으로 읽기 정확도는 가능하지만 읽기 유창성의 문제, 그러니까 빨리 정확히 읽을 수가 없는 거. 그 두 번째는 흔한 것이 맞춤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중학교 들어가도 받침이라든지 이제 이중모음 이런 것들이 계속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고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감별점 중에 하나는 우리 영어를 4학년쯤 배우기 시작하는데 영어의 파니스 습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가르쳐서 국어를 했는데 영어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수학 문제도 간단한 셈을 하지만 문장제식을 가게 되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환과의 감별점이 좀 있을까요? 난독증 진단을 꼭 소아정신과 의사에게 이제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또 감별 진단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가 정확히 병력을 청취하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학습의 어려움이 주의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능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되고요. 지능의 어떤 문제가 읽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한 2%쯤 되는데, 보통 이제 지능이 저하가 되면 다른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지죠. 뭐 판단력이라든지 수리력이라든지 생활관리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비교적 주의력의 문제는 꼭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꼭 중요한 것은 난독증이 있으면서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읽기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의력이 떨어져도 한글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읽기 교육을 반복하는 것으로 난독증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난독증은 의문인식 능력 부족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의문인식 능력을 훈련시키고 숙달시키는 특정한 형태의 교수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반복 숙달함으로써 집중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읽기 자신감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보통 주 2회 이상의 집중적인 해독 훈련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반복 숙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꼭 병행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선진국의 경우는 뭐 난독증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학교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담임 선생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진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요. 현재 특수교육청에서는 난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학교에 순회교사 제도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또 난독증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난독증 아이들은 근본적으로는 클리닉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병원은 공중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경우, 그런 경우에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치료하면서 크게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조금 늦은 시기에 내원을 했을 때는 혹시 치료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실제 제가 난독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오래 치료받았는데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요. 크게 발전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공존질환이 있느냐, 주의력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난독증 치료 효과가 떨어지죠. 공존질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 공존질환을 같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만 효과가 나고요. 또 흔한 거는 대부분 난독증 치료 중에 의문인식 훈련이 핵심인데 의문인식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기관이나 치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기초학습 기술이 이제 해결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늦더라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뭐 문자 시대 다 문자를 사용하고 TV에도 다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기를 배우지 않고는 학습은 고사하고 생활도 상당한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꼭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이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난독증 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될까요? 부모님들께 간단한 팁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좀 느리다 의심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아정신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빨리 방문하셔서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문인식 훈련을 꼼꼼하게 하는 치료기관, 꼼꼼하게 하는 선생님을 꼭 찾아가셔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집에서
반복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난독증의 반전문가는 되셔야 되고 그렇게 교육 받으시고 아이와 관계를 잘 유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 우리아이 정신건강의학과 유한익 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